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벌써 1월 17일 날이 됐죠.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오늘 그 스마트 경영연구소 대표 김유열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계속 작성하고 있는데, 오늘이 지금 아마 5회차지요. 마지막 그 시간입니다. 사업계획서. 오늘은 청년 농업인 그 장애 및 위험 요인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농가시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고요. 또 김유열 TV를 치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이 됩니다.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유익한 더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 농업인 장애 및 위험 요인이죠. 관리 계획 작성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스와트 문제예요. 스와트 분석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전장에 판매 및 마케팅 계획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공판장은 몇 프로냐? 이게 청년 현재는 100%인데 현재는 여기는 30%를 좀 줄이겠다. 청년 농업인이 선정된 후에. 그 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청년 후견이 선정된 뒤로는 50%까지 늘리겠다. 농협 공동 출하, 그 다음에 도시 직거래는 또 없었는데 20%까지 늘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현재와 그 다음에 청년 농업인 선정된 후에는 이렇게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 하고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판매처가 공판장이라고만 쓰는, 저는 그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장이라고 하지 말고 뭔가 어디 예를 들어서 전북 전라북도 익산 같으면 익산 저쪽 목천동 소재 도매시장 뭐 그 이름까지 써주면 좋다 이거죠. 해남 무슨 공판장 도매시장 이런 이름까지 써주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여기도 공판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온라인인데 그 쇼피냐 아니면은 아마존이냐 이거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익산물이냐 또뭐 사이소도 있고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또 정읍에 뭐 단풍물이다 뭐 김제 같은 경우는 지평선물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레드푸드다 장소 같으면 이런 식으로 그 사이트 몰 이름을 써주는 게 좀 더 구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충분히 이해하실 법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SNS 활용 이것도 SNS라고 하지 마시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또 인스타그램 무슨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무슨 페이스북 그 다음에 전시회도 무슨 전시회 뭐 국화축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좋은 사업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 프로테지 여기는 그래서 프로테지를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단위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장애 및 위험 요인인데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한번 그 스와트 분석이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스와트 분석. 스와트 분석이 뭐냐면은, 이거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스와트 분석이 뭐냐. 이걸 한번 봅시다요. 자, 스와트 분석이 SWOT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S는 강점입니다. 이게 강점, 스트렝스, 강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W는 위트, 약점이죠. 약점. 그 다음에 O는 오퍼튜니티라고 해가지고 기회 요인을 말해요. 그 다음에 트리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위험 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은 뭐냐, 우리 농장의 강점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농장의 약점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농장의 기회 요인은 뭐냐, 기회. 그 다음에 우리 농장에 위협되는 요인은 뭐냐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농장의 내부 문제라고 그래. 이거보다 S하고 W를 농장의 내부 문제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는 거는 기회 요인하고 위협 요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부 문제예요. 뭐 무역 적자라든지 그런 그 수입 농산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청년 후계농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잠깐요. 청년 후계농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 강점하고 약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애 요인하고 위험 요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애 요인하고 위험 요인이란 뜻은 강점하고 약점을 말하는데 어쨌든 조금 그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농장 내부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농장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래? 이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1번으로 누르고 자, 장애 및 위협 요인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강점 요인, 그 다음에 약점 요인, 그 다음에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강점 요인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약점 요인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그 다음에 기회 요인도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오는 거니까 좀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이 또 위험 요인. 그래서 농장 내부적인 문제 하나, 약점 요인. 그 다음에 농장 외부에서 밀려오는 그런 문제, 위험 요인. 이 두 가지만 지금 우리가 해결해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강점 요인은 우리가 좋은 거니까 뭐 더 강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기회 요인도 역시 우리가 기회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아니, 우리 그 사업계획서에 수립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내부에서 오는 장애 요인 문제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위험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무관리 회계 지식 부족하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런 경영장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정비 원가 부담이 문제다. 그래서 경영 초기에 원가 부담 중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절감을 위하여 그래서 이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고정비가 나가거든요. 전기세 같은 거, 물세 같은 거 이런 것도 일종의 고정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세금도 이제 고정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여튼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주로 에너지 비용이 많죠.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적게 생산되고 관계없이 나가는 돈을 고정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가 부담도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이거죠. 보온 커튼 시설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난방 시설 등을 갖추어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지금 썼네요. 잘 썼네요. 그 다음에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화된 마케팅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2년차 이후에 사이버 대학까지 가고자 한다고 이렇게 썼네요. 참 의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농장의 그런 내부 그 약점 요인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쓰지 말고요. 그 나를 생각해보라 이거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냐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쓰면 돼요. 농장 내부 문제. 자, 그 다음에 외부 요인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농장의 외부 문제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동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우리 청년 후계농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청년 농업인들께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아버지 따라서 일을 하면 되지만은 전혀 농사를 안 지시는 분들이 이제 농촌의 절반 정도가 또 뽑잖아요. 2,500명. 그러면 그분들은 동네 사람들하고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귀농 갈등이라고. 그래서 전혀 도시 생활하고는 완전 다른 문화거든요. 공동체 사회라. 그러면 지역사회 또 동네 이장님이나 또 동네 그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동화를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잘 어우러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농장 문제는 아니잖아요. 외부 문제지.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또 장목반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농민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가시면요, 그 굉장히 많아요. 저기가 그 사회치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회치 아니면 이제 경영인 연합회도 있고, 농촌 지도자 연합회도 있고, 개발위원회도 있고, 또 이장이나 어떤 또 경영인 그 회에 그 무슨 군 지회, 무슨 시 지회 뭐 이렇게
면 단위도 있고 막 그래요. 농촌 지도자에도 있고 생활 개선에도 있고 또 분야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그 마을에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네 주민들 위주로. 그러면 거기서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임원을 좀 맡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겠다. 농촌에 조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혹시 농촌 공동체 조직 이렇게 치면 많이 나와요. 단체들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가고자 하는 면이 이제 그 결정 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분 주민들이 알려줘요. 무슨 회가 있다고 분야에 뭐 생활 개선에 난 농촌 지도자의 경영인 연합회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치회에 가입하는 게 좋죠. 사회치회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모임인데 주로 여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 또 많이 혜택도 있고 또 청년들끼리 또 알고 지내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역사회 동화.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을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속 똑같은 가격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외부 문제거든요. 이것도 갑자기 수입 농산물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참 속상하고 또 막 갈아 없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래? 그러면 현재 주품목을 파프리카로 시작하였으나 소규모 모임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소규모 영농이라겠는데 모임이라겠네. 2년차 이후에 딸기를 부품목으로 재배하여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한다. 아주 영리하네요. 원래 파프리카로 시작했으나 이게 이제 환경 변화에서 파프리카 가격이 떨어지면 이 딸기로 이렇게 좀 부품목으로 이제 그 정한 이유가 있네요. 딸기로 원래는 그냥 주품목으로 되니까 파프리카예요. 근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혹시라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부품목으로 딸기를 해가지고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주품목이 있고 부품목이 있습니다. 아마 입력을 해보시면 알지만 전산에도 그 쭉 있어요. 위에 근데 주품목으로만 계속 돼 있더라고요. 부품목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부품목이 안 나온다고 다 주품목이다고. 근데 뭐 순서대로 맨 위에 있는 게 주품목이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부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농산물에서 높은 수입 의존도가 문제다. 그렇죠. 진짜 이게 해외 농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면 고품질 유기농 제품으로 차별화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무리 싸구려 해외 농산물들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산이라든지 뭐 그 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적으로도 농산물을 재배하고 또 기능성으로 재배하고 또 유기농으로 더군다나 농약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농산물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보다는 뭔가 품질이 좋은 예를 들어서 쌀이라도 그 최근에 어떤 그 청년 농업인이 글더라고요. 비료를 많이 작년에 쓰러지는 거 그냥 질려가지고 비료를 많이 안 줬더니 뭐 보통 그 쌀이 보통 나락이라고 하지요. 40kg짜리 한 포대가 이제 한 포대인데 이게 이제 한 필지라면 1200평이잖아요. 3966제곱미터인데 여기서 이제 뭐 보통 한 90개, 80개, 90개 나와요. 비료를 한 12kg 정도 주면은 11kg. 근데 이제 보통 공동 브랜드 쌀 같은 경우는 이제 7 내지 8kg밖에 안 주죠. 그래서 이 청년 농업인이 이제 아마 굉장히 비료를 적게 준 것 같아요. 아마 9kg도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70개밖에 안 나왔다고. 대신 농협에 가지고 갔더니 쌀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량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서로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막 밥맛이 좋은 쌀을 만드는 청년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바로 차별화된 농산물이다. 그만큼 또 가격을 높게 받으니까 또 그 청년이 손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농산물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써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 품목에 대해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쓰시는 것이 여기 핵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이게 교육훈련 계획이라고 나와요. 근데 교육훈련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들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환경 제어라고 나오고 재무 분석이 나오고 마케팅이 나왔죠. 근데 앞에서 약간 그 여러 가지 내가 농장 내부 문제 직면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외부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그런 해결을 위해서 내가 만약 농사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환경제어 그 기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1년 차에는 내가 작물의 생육 특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생육 환경 그런 기술을 좀 배우겠다 한 거예요. 어디에서? 기술센터라든지 WPL에서. 그리고 2년 차에도 역시 양액 제조 방법을 좀 배우겠다. 기술센터에서.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시설 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또 교육을 받겠다. 아니면 또 농업교육 포탈이 있잖아요. 농업교육 포탈에서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재무 분석, 그 아까 약간 재무 분야에 그런 숫자에 약하다. 나는 재무제표에 약하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교육도 또 이수를 온라인으로 농업교육 포탈에서 받는다고 하면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마케팅 기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1년 차에는 생산에 집중을 하고 2년 차에는 마케팅 팔로 개척, 그 다음에 AT가 이제 농수산 유통공사거든요. 현장 코칭을 좀 받고 컨설팅을 좀 받겠다. 2년 차에. 그 다음에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 진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STP 사피 전략, 마케팅 전략을 습득을 하겠다. 3년 차에도 역시 마케팅 팔로 개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이런 것을 배우겠다 이렇게 좀 자기 단점을 외부적인 문제와 그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 훈련이나 또 사이버 대학을 가가지고 역량을 키우겠다 이렇게 쓴 것은 정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잘 썼고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외부적인 문제 이거 어디가 있나 보여드려야지. 요거 장애 및 위험 요인 관리 계획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할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장 내부 문제, 외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고 그 해결 방법으로 바로 뒷장에 이런 교육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받든지 사이버 대학을 가든지 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쓰면 거의 뭐 좋은 고득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어떻게 좀 강의 간단하게 지금 17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익하셨는가요? 예,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약속을 좀 지켰죠. 항상 시간이 길어가지고 죄송스러웠는데 오늘은 17분이라 그런 대로 뭐 지루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 청년 농업인들의 그 진짜 분투를 이렇게 응원드리고 또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면서 제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올려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3년째 뭐 전국 순회 강사도 하고 또 사전 설명회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농업인 작년에 뭐 또 강의도 몇천 명 했고 또 요즘도 그 사업계획서를 좀 많이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 수립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은 바로 그 영상 밑에 제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연락을 주시면은 내가 또 친절하게 무료로 답변을 해드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또 늦게 공고문을 봐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좀 막막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바로 아래 밑에 강사 그런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주시면은 저렴한 금액으로 제가 또 처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보다 더 좋은 정보로 우리 대표님들을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